네, 주요 증시와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한 줄 평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떤 날이었을까요? 뉴욕보다 우리가 나은 날이 있구나 그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주식 경력이 좀 늘어나시다 보면은 국내 시장과 뉴욕 시장이 디커플링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보다 뉴욕 시장이 잘 가는 경우도 있었고 국내 시장이 뉴욕 시장보다 잘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늘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뉴욕 시장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거의 마이너스 1% 넘는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 약보합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5%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은 없다라고 판단되는 이유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순매도 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 확인됐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상당히 나왔습니다만 그 자금들이 대부분 코스피 전기전자로 갔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제법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오전장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 방위산업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죠. 그다음에 오후장에 초전도체가 갑자기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었었고 이 반도체 중소형주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조금 오후장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은 아쉽지만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뒤쫓던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는 사이에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저점 다진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늘 제롬 파월 연준의장 발언도 있고 다음 주 FOMC 회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투자 유망하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만큼은 그래도 미국보다는 한국 증시가 조금은 나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했지만 정부가 LIG 넥스원을 방문하면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러면서 방산주들이 돋보이는 하루가 됐습니다. 방산주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방위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방위 산업 관련 섹터가 오늘 처음 강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스스로 방위가 필요해라고 해서 방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좋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한이란 진압적 리스크가 늘 있었고요. 그다음에 1, 2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과 대만 등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다른 지방에서 생기는 전쟁들을 보면서 방위비를 꾸준히 올리면서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 고취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발목을 잡았던 수은법, 우리가 다른 나라랑 방위 물품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유통되는 부분에 좀 발목이 잡혀 있다 보니까 조금 위축이 되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15조에서 이제 25조로 증가가 됐죠. 그런 관점에서 그 다음에 바로 두 가지 좀 모멘텀이 나온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LIG 넥스원을 방문했다는 뉴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랑 사우디 간에 이제 방호 조약 MOU를 체결했다는 부분이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이전부터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은 더 이상 내수주가 아니라 성장주로 좀 변모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감안해야 될 리스크는 두 가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죠. 앞에서 외신 브리핑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경선이 이제 아마 대선이 아마 올해 11월에 나왔는데 아마 저는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 방위비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방위비 문제가 걸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과 수출 계약이 정말 물흐르시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리스크 이유로 좀 감안하고 대응해 본다고 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주가가 지금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언제든 좀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올 수 있다는 걸 판단하고 내가 매매를 잘한다고 한다면 대장급 종목을 내가 매매를 잘 못한다고 한다면 좀 눌림목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슈퍼 화요일로 인해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 구도가 나왔고 그 안에서 트럼프가 조금 더 유력한 상황이 현재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방위비 문제에 있어서 지속적인 그 방위비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한번 볼까요? 2차 전지 금양 주가가 장중에 22%나 급등을 했어요. 네, 우선 뭐 금양에 대해서 저는 뭐 엄청 맹신보다는 그냥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제발 우리 투자분들께서 실망하기 전에 좀 결과물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기업입니다. 일단 정확하게 금양이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 코스모 그룹주만큼 빠르게 어떤 밸류 체인을 갖추겠다라고 발표를 하진 않았고요. 일단은 에코프로랑 포스코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고 제가 알기로 코스모보다는 금양이 먼저 밸류 체인을 갖추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마다 갖고 있는 뭐 유보금이라든가 실적 추이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체크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그룹이 어떤 밸류 체인을 갖추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빨리 갖추냐. 그래서 정답은 없죠.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같은 경우도 밸류 체인을 갖추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약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이뤄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묵묵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금양 같은 경우도 콩고 이제 채굴 광산의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한 이유로 약 1년이 살짝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많은 투자분들께서 금양도 에코프로나 포스코처럼 이 밸류체를 갖추겠다고 좀 강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안 나오네 라고 하면서 조금씩 실망감이 생길 때쯤 이제 원통형 배터리 459 배터리를 좀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뉴스가 나온 것은 그제 저녁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 수급 동향 보더라도 외국 기관 투자가들 매수 꾸준히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세, 개인 투자분들의 손절 물량을 받으면서 우상향 시키다가 호재 동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차갑게 차익 실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순 매수한 금액의 약 한 절반 좀 넘게 매도를 했으니까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금양이 많이 이 금양에 대해서 목마르게 기다렸던 투자분들께 오랜만에 만족감을 줬으니까 눌림목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은 맞구나 요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양 신규 배터리 개발 소식에 인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배터리 장비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혹시 있을까요? 네, 우선 일단 대외적으로 이제 표출이 된 종목은 CIS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암묵적으로 수주 잔고가 많이 있는데 언론 플레이가 안 나오고 있는 종목 PNT나 하나기술 등을 좀 들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CIS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까지는 그렇게 체크를 안 했는데 그래도 이 레이저 노칭 장비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기술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SK온 등 배터리 3사에 골고루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CIS 자체도 또 개별 모멘텀이 있더라고요. 자회사인 CI 솔리드를 흡수합병을 통해서 2차 전지 장비뿐만 아니라 전고체 소재 관련 사업도 영위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미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CIS를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뉴스가 아마 어제 나왔나 싶어요. 그래서 어제 기관 순매수 들어왔고 오늘 추세가 꺾이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윗꼬리가 달려있지만 일단 개인 투자분들의 차익 시연을 외국인과 기관이 잘 받아줬다. 이 추이는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PNT나 하나기술 등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보인다고 판단되고 있고 짧게 말씀드리면 PNT는 이제 롤투롤 기술을 통해서 상당히 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나기술이 이제 턴키라고 하고 있죠. 2차전지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모든 장비를 한 번에 납품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나기술 역시도 CIS처럼 3대 모두 완성셀 기업에다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수급은 제가 잠깐 봤는데 조금 이 CIS한테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CIS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하나기술이랑 PNT를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눌림목 만드는 거 보고 접근해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내 기업들 실리콘 음극재 개발에도 속도전을 붙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보실 만한 토픽주 있으실까요? 네, 우선 제가 소개를 드릴 만한 좀 대주전자 재료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상용화가 확실히 가셔야 될 때까지 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인터 배터리에서 삼성 SDI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을 때 놀라웠습니다. 일단 양산 시점을 전 2028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삼성 SDI는 2027년까지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으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우리가 빨리 좀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라고 한다면 삼성 SDI를 들 수도 있고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종목들을 들 수도 있는데 이 종목들이 아직 실적이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바닥 대비 30에서 40% 이상 올랐을 때는 매매 영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 전고체 소재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겠지만 매매 자신 없는 분들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 접근해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고체 배터리는 프리미엄 배터리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 흑연 음극재보다는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대주 전자재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주 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음극재를 만들고 있는데 흑연 음극재가 아닌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막에서 나오고 있는데 IM 크레딧 앤 솔루션이라는 사모펀드에서 교환 사채를 통해서 200억 원을 자금 조달했습니다. 이 자금을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 공장을 증설한다라고 했고요. SK온에 올해부터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은 작년 상반기에 진행을 했습니다. 2023년 초반에 SK온과 공동개발 협약 MOU를 체결했고 올해부터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하겠다고 했고요. 인터 배터리에서 실리콘 음극재 로드맵을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2030년까지 10만 톤의 캐파를 확보하겠다고 했고요. 일단 이 조달한 200억을 가지고 공장 증설한 부분으로 얼마의 캐파를 만족시킬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확실히 기술적으로 다른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바닥권에서 이지막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수급 동향 보면은 외국인의 순매수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21선과 61선 사이에서 단기 종목은 아닙니다. 수익 관점을 접근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 확인하면서 조금씩 모아 가신 다음에 다음 모멘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배터리 안에서는 대주전자 재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바이오 소식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알테오젠 소식에 연이어서 다른 제약 바이오주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암화캐라는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 아마 바이오 발목 잡혀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을 탈출 기회로 삼아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번 기회 어떻게 담아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 물려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일정도 많이 남았고 수급동이 나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매수를 못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매수할 만한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통 국내 시장 볼 때 뉴욕 시장을 많이 참고를 하실 텐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저저번 주랑 저번 주에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렸던 일랄리랑 노보르디스크가 이걸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은 기술주 대비 크지 않지만 하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와중 속에서도 AACR, 이제 미국 암학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훈풍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 뭐 루닛이랑 지노맨 컴퍼니, 파로스 아이바이오, 레고캠 바이오가 미국 암학회에 참가를 하면서 어떤 파이프라인을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정도 꽤나 많이 남았고요. 자신감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이런 뉴스 나왔을 때 오늘 변동성 많이 나온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개인 투자분들에 의한 수급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에 의한 순매수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투자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레고캠 바이오를 접근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이미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조금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파로스 아이 바이오, 파로스 아이 바이오랑 루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지노맨 컴퍼니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루닛이랑 파로스 아이 바이오 이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ABL 바이오랑 제가 째려보고 있는 종목 하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는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을 때 팔아야지 또 뉴스가 나오기 전에 팔아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뉴스가 나온 후에 더 올라갈 때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은 아나텍이 이제 타액으로 당뇨 위험도를 측정하는 진단 기기를 활용해서 중국, 인도 등의 해외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이 MOU 소식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반응하지 않고 덜컥 하락을 했거든요. 동은 아나텍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뉴스가 나왔을 때 뉴스 헤드라인과 내용을 보고 이게 기대감을 준 뉴스고 외국인과 기관이 살지 팔지 그걸 안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안 앉아 있겠죠. 안타깝게도 동은 아나텍 같은 경우 저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투자나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은 일단 이번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은 아나텍 같은 경우는 타액 측정기를 통해서 작년 하반기인가요? 작년 중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개발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판매를 통해서 실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위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동은 아나텍이 당연히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 아닙니다. 본업은 반도체 쪽입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 관련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데 투자분들께서는 동은 아나텍을 전력 반도체보다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나왔을 때 일단은 오늘 MOU 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외국인과 기관이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뉴스가 오늘 나왔거든요.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 나오기 전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다가 오늘 뉴스가 나왔을 때 다른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매수세를 연거푸 넣으면서 상승을 보여줬지만 동은 아나텍은 조금 아쉽게도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위치가 나쁘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 동은 아나텍을 매수하려고 째려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관련 뉴스, 그다음에 진단키트 판매 관련해서 실적이 나온 뉴스가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 이렇게 나오면은 좀 신규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내가 조금 중단부에 물려 있다라고 판단되신 분들은 동은 아나텍 포기할 종목 아니니까 다음 모멘텀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는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은 아나텍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지금 시장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탑픽주 어디를 보고 계신가요? 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쁜 종목이 잘 간다고. 제가 이름 이쁜 종목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 에이프릴 바이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신약 후보물질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AI 서비스를 통해서 신약을 발굴해서 임상을 진행해서 기술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비슷한 기업으로 신테카 바이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시총이 1조가 넘어가는데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시총이 약 3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AACR을 참석하겠다고 발표한 종목 리스트에 에이프릴 바이오는 없지만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 이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에 긍정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장 2년 만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는데 항체 플랫폼 기술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이 기업인데 지금 2023년 하반기부터 좀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고요. 2022년 7월에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오버뉴스 모두 다 소화가 됐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외인 순매수 들어왔으니까 눌림목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하방은 좀 견조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예쁜 에이프릴 바이오라고 소개를 해주셨네요. 미국 증시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빅테크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기다리고 있고 또 연준 베이지북 안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논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표현이 된 것 같은데 미국 증시 이런 조정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우선은
빠르면 오늘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늦어도 금요일에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투자분들께서 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멀어지고 있지만 그렇게 상대적으로 충격을 받고 계시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뉴욕 시장 일봉 분봉 차트를 보더라도 정규장 개장하고는 조금씩 밀리지만 정규장 마감 한두 시간 전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랑 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내일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스탠스로 나아가고 있는 제가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분명히 6월 달부터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장이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되 만약에 틀린다고 하면 틀린 대로 대응 전략 바꿔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읽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에는 좀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빠르면 6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직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스탠스를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도 정규장 마감 전에 저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CPI 같은 경우 좀 예상을 벗어났지만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할 때 결정한 요소로 PC를 많이 보고 있는데 PC가 기대치에 부합하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은 좀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 예상과 빗나간다는 거는 시장이 우상향을 한다는 것이고 제 예상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기간 조정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제가 또 투자 인사이트로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섹터를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염려하시면서 오늘 뉴욕 시장 바라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달러가 강세에 금리 인하는 좀 멀어진 것 같은데 금은 왜 이렇게 최근에 오르는 건가요? 네, 확실히 투자 경력이 오래될수록 이런 상황을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만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멀어지더라도 투자분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금에 대한 투자 유인이 발생한 이유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적금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질 때 혹은 주식이나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공격 자산이 위험하다라고 판단됐을 때 상대적으로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수급이 몰리는데요. 채권 이제 10년물 국채 채권 수익률을 보더라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길 때 금리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CPI가 예상치를 웃도는 3.1이 나왔을 때 지금 당장 기준금리 인하하기 어렵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10년물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시장이 선반영되면서 투자분들의 체력이 강해지니까 다시 한 번 더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올바른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금리가 떨어져야 그들이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기대감에 미리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물 ETF 승인이나 이렇게 좀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금 같은 경우는 관련 종목들이 좀 단기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으니까 매매 잘하신 분들.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매매는 권해드리지만 지금도 제가 앉아있는 와중에서도 2, 3%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STO나 CBDC 쪽이 좀 안전하다. 매매를 잘 하신 분들은 금이랑 비트코인 관련이 좀 적합해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UBS에서 이런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통상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예상보다 멀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오르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런 시기에는 금이 하락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황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4일 개막해서 오늘로 한 3일 접어들면서 양회 정책들이 다양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양회가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 줄까요? 네, 확실하게 큰 영향을 준다, 작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예전 같은 경우 예전보다 조금 중국 영향이 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이 여당 성격에 따라서 중국과 조금 친한 정부, 그다음에 친하지 않은 정부가 있을 때는 확실하게 좀 중국에서 나오는 이벤트에 따라서 국내 영향성이 컸었는데 최근에 한 2, 3년 정도는 중국 양회나 어떤 여행객 방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트렌드 변화도 있지만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중국 여행을 3박 4일 간 거 말고는 중국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중국의 경제 상태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중국 경제에 대한 전문가분들에 대한 뷰를 봤을 때는 생각보다 중국의 경제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아직 미국이 내리지 않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 경기 부양이 나오지 못하면 중국은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어르신들의 뷰가 있고 아니면 실제 이미 경기 부양 이제 경기 침체로 갔는데 뭐 숨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중국에서 경기 부양이 돼가지고 중국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서 위안화를 많이 써준다고 하면 우리나라 뭐 리오프닝이나 화장품 관련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등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양회에서 뭐 저출산 대책이나 뭐 AI나 뭐 이런 쪽으로 뉴스가 나오는데 수급은 좀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국내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설명된 뉴스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이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주가 한 70 정도,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인터넷 플러스라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제 플랫폼과 AI를 합치는 그 뉴스가 30% 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가 이제 거래대금 많이 실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스트 소프트나 뭐 셀바스 AI,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도 기술적 위치 괜찮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후속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또 눈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이번에 파월은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요, 팀장님? 네, 우선 저도 이제 제롬 파월 연준이랑 친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분이 약간 비둘기파적인 성격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대통령 눈치 살짝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 입장에서 약간 중국도 견제할 부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강경한 부분이 있고 좀 약간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번까지는 기준금리 이제 우리가 언제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좀 고금리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이거가 다 지나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이야기 나왔을 때 저는 시장이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조금 좀 단기 차익실을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 이게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확인될지 아니면 단기 조정 고치고 눌림목으로 작용될지는 정규장 개장하고 봐야 되니까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좀 쫑긋하고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선 가격의 급등, 이 문제 또한 파월 의장의 큰 고민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손유로 팀장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